네, 반갑습니다. 2025 방문가 스포츠 지도사 한국체육사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작년 기출문제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작년 2024년도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서, 우리 지금 방문각 현재 한국체육사 기본서 순서대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해서 기출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한국체육사만큼은 제가 자세히 한번 이제 쭉 훑어보니까 1번에는 예를 들어서 1번에는 체육사의 의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사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마지막 한국 근현대사.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체육사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이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챕터에서는 체육교육의 사상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 교육과 문화, 활동,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출제 비율 한번 보면요. 네, 보시는 것 같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고려 및 조선시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만 넘기면 돼요. 60점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챕터는 체육사의 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근현대사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래도 문제는 많이 이제 나오진 않지만 개념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체육사의 정의는요, 현재 체육상을 인식을 해서 미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죠. 현대사의 이런 체육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래의 체육은, 미래의 스포츠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체육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사의 연구 대상과 영역을 보면요, 작년에 좀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는 연구 방법론, 문화, 유사 행위, 사상, 정치, 종목, 단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구 영역에서도요, 이런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 그 다음에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 이렇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왜 이렇게 저 교수님은 강의를 빨리빨리 하지? 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체육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합격이죠, 합격. 네. 합격이 100점? 아니죠. 90점? 아니에요. 60점만 넘으면 돼요. 60점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좀 강의를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시대 구분, 중심적 활동, 시대 구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이렇게 체육사의 의미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것보다 뒤쪽 근현대사 쪽에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사시대, 부족국가시대의 체육은요, 먼저 부족국가시대의 신체활동. 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체육활동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체육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의 체육이 있고 지금의 스포츠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민속놀이로 젖보, 기마, 수박, 격검, 그리고 씨름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신체 활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국가에서 제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는 동맹 10월,
부여는 영고 12월, 동해에는 무천, 그 다음에 삼한에는 수린날과 시월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수학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천행사 때는 이런 무예와 유희, 그리고 음주가무를 실시를 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외우시면 이거에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이 기마술은 뭔지, 궁술, 각저 이런 것들은 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국 시대의 무예 교육 중 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기마술, 궁술, 각저 가지고 수렵이 나왔다. 그럼 수렵이 옳지 않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편안하게 조금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외우시는 게. 네. 기마술은 뭔지, 궁술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어느 시대의 교육으로, 무예 교육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 네. 이거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매년 나와 있는 이러한 오락, 스포츠 이런 것들이 뭐뭐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외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수렵은 사냥 활동, 뭐 수렵은 다양하고 축구군 이거 이렇게 너무 자세히 알 필요보다는 그냥 축구군 이거구나. 투호는 그냥 항아리에서 화살을 던져놓는 오락이구나. 격구는 말을 타고 달리거나 뛰면서 막대로 공을 쳐서 골에 넣는 거구나. 이런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랑도. 네. 화랑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년 출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왼쪽 기출 핵심 포인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랑도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교육을 했을까? 첫 번째는 군사적. 네. 이런 병사의 육성, 그리고 이런 실천적 인간의 육성을 하고자 했고요.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 통해서 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신라의 화랑도는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 혹은 신라 시대의 모든 시민들을 다 이렇게 해서 육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의 특징으로 봤을 때에도 이 세소고개, 네, 세소고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소고개는 뭐냐면요, 진평왕 때 슬려 원강이 화랑에게 알려준 5가지 계율을 이런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임종모태, 살생요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구나. 사춘이 이거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너무 이 앞에 있는 챕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하시면 오히려 네, 뒤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랑대 체육사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사실상 이 체육사의 학문에서는 이 화랑도는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화랑도를 알고 있어야만 현대, 미래에 대한 이런 체육 시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육을 좀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화랑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선사시대 끝났고요. 네, 고려와 조선시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출제가 굉장히 비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시대의 사회와 교육 특징으로서는요, 정치적으로는 유교와 종교적으로는 불교 중심의 사회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에 실현이 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는. 네, 그래서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은 관학과 사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학에서는 국자감, 그 다음에 향교, 학당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학에서는 시비도와 서당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관련된 이론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고려시대 무예체육 중에서 국학과 향학의 무예체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매년 그리고 작년에도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학의 체육은 강예제는 국자감에 설치된 칠제 하나로 무학을 교육하는 분과고 무학으로는 장수를 육성을 했다. 향학의 체육에서는 향학에서의 궁사와 음악을 즐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수박회라고 수박회에서는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 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승자에게는 벼슬을 주고 그리고 출세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반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예체육에서도 작년에 기출문제 나와 있죠. 수박은 뭐고 궁수는 뭐고 그 다음에 마술은 뭐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사회에서의 우리가 민속 스포츠와 오락은 씨름, 추천, 석전.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석전에서는 작년에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전이 뭐냐? 돌팔매질에서 승부를 겨루던 그리고 정월 대보름날 이런 편쌈, 변전, 편전이라고도 하고요. 그 민속놀이와 군사훈련, 구경거리 제휴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투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민사회가 있다 그러면 귀족사회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귀족사회에서 우리가 격구, 방응, 투호 이런 거를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교육에서는 관학과 사학, 그리고 과거제도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관학에서는 성균관이 있습니다. 성균관. 성균관에서는 이제 덕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활쏘기를 실시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6일각에서 대사례를 거행했고요. 그리고 대사례에서는 궁에서는 예궁 또는 각궁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사학입니다. 사학은 서울의 4곳에 세운 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교는 지방에서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학에서는 서원과 서당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제도가 맞죠?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이런 무인을 선발을 해서 고등무관 시험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무예서적, 이 무예서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체육사를 전공하신 분들, 그래서 이 체육사 하나만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다 외우고, 그다음 이거의 단어가 뭔지는 다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연구도 하시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쉬울 수 있겠지만, 이게 비전공자, 체육을 비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문제는 패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격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고병서 해제, 무예제배, 무예신보, 무예도부 동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좀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서 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건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는 이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술은 뭐고 교육적 궁술, 스포츠 성격, 편사 그리고 무과시험의 필수 과목 그리고 격구는 뭐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계에도 예는 예용, 악은 음악, 사는 궁술, 어는 마술, 서는 서도, 수는 수학 이렇게 유계가 6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박키, 이제 맨손과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격투이다. 예, 그리고 이왕에 활인 신망이 있고요. 주와 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민속 스포츠 오락에서 우리가 귀족 사회에서는 뭐 했냐? 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이제 신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희와 스포츠에서도 장치기, 석전, 씨름, 추천, 각적, 강력, 삭점, 네, 이 외에도 제기차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찌했든 이런 스포츠, 그리고 유희, 민속, 귀족사회냐, 서민시대냐, 그리고 각 시대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스포츠의 어떤 신체 활동이 나와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상.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체육사상에서는 승문, 천무, 문무, 겸재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는 다소 출제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네. 그리고 챕터도 제일 길어요. 내용도.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화기의 교육입니다. 네. 개화기에서는요, 이런 민간교육기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일산의학 체결 이전과 이후와 그리고 선교단체 교육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 쪽에서도 이제 갑오개혁을 통해서 통한 교육혁신은 신문계급을 타파한 인재 등용과 과거제 폐지 등으로 교육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원산학사, 대성학교, 그 다음에 배제학당, 이화학당,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은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었냐. 이 고종 12년에서 서울에 설립되던 중등과정의 사립학교, 그 미국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근대적 사학, 근대 문명의 지식을 주고요. 그리고 과학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서는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를 실시를 했다. 이거 어디서 했다? 배제학당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배제학당에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를 봤을 때에도 1895년도에 입국 조서가 반포가 됐고요. 그게 어떤 걸 강조를 했냐? 덕양, 채양, 지양, 즉 이거를 삼향을 해서 삼향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전 국민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화기부터는 이제 학교 스포츠가 이제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외 활동으로서 영어 학교나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서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는 육상에서는 축구와 씨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운동회인 화류회가 영어 학교에서 개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운동, 학교 스포츠의 목적은요. 주민과乡村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를 했고요. 그 사회체육 발달, 그리고 민족주의의 애국심에 고취를 했고, 근대 스포츠의 도입과 확산을 기여를 함으로써 이때부터 우리가 학교 운동회,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운동회를 매년 했었죠. 네, 그게 언제부터? 개화기 때부터.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근대 스포츠가 도입이 된 그 이런 명칭들 있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스포츠 종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 시대에서는 이걸 좀 알고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또 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면 근현대사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 스포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신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체육단체에 이때부터는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것도 연도별로, 네, 연도별로 자세히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6년대는 대한체육부락부가 체육
체육단체 결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 체육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황성기독교 청년운동부가 네, 그것도 비슷하게 또 결성이 됐고요. 이거는 개학기 때 네, 그래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체육회가 그 내년인 1907년도 그래서 이거는 이 노백린이라는 이제 선구자가 창립을 하게 됐고요. 대동체육구락부 같은 경우에도 이 체육 개목 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 건설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단체들 회동구락부, 네, 대한흥학회운동부, 체조연구회 이런 것들도 이때 다 단체가 결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개학이 이제 체육 사상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가끔씩 네,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문일평 사상가, 노백리, 그 다음에 조원희 네, 이렇게 세 사상가들이 그래도 다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본문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감정기의 체육.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순서가 실제 기출문제 순서랑 똑같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에는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뭘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4차까지. 그다음에 일제감정기에서는 이제 조선교육령의 공포의 체육. 네, 이거는 뭔가 일제 순응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이제 체육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병시체조를 스웨덴 체조로 그리고 각종 놀이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 체육 교수 요목의 제정과 이 개정기의 체육이 또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학교의 체조 교육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치였고요. 그리고 군사훈련, 네. 그 다음에 이런 과외를 통해서 야구, 수영, 테니스 종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순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의 스포츠에서도 이 근대 스포츠의 도입과 발달, 우리 때문에 서구, 네. 우리가 때문에 서구의 이제 근대 스포츠를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에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YMCA나 일본인을 통해서 각종 스포츠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투, 탁구, 배구, 테니스. 이거는 뭐 12년도, 탁구는 14년도, 배구는 16년도, 테니스는 19년도. 이 연도 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키, 골프, 럭비, 역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일제감정기의 민족주의적 체육 활동도 뭐 YMCA, 네, 그 다음에 이런 청년의 활동,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 일제감정기의 체육과 스포츠의 탄압에서도 뭔가 이런 체육의 교련화와 연합 운동에서 탄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전후로 해서 학교 체육은 군사적 팽창에서 의해서 인력 양성 교육의 수단, 그리고 민족주의 정서로 전이되는 연합운동을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해상과 통합이 됐고요.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회, 예, 다시요, 죄송합니다. 조선체육협회와 조선체육회, 네, 이것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일제감정기의 체육인으로서 유억겸, 이기룡, 이제 서상천, 이상배,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서 네, 이런 분들의 체육인으로 해서 뭐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명, 이제 송기정 선수는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로서 해방 이후 대한체육회 부회장 그리고 육상경연맹의 회장 등을 역임을 했다. 송기정 선수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마라톤으로서. 그리고 광복 이후, 네,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일제감정기도 지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 스스로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과 스포츠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말로 큰 계기가 되었던 네,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이런 정치적,
그 경제적으로 안전된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 스포츠 운동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회체육, 뭐 생활체육, 그 다음에 뭐 평생체육, 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네. 대중성을 띠고 있는 운동 스포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정 단체나 정권이 스포츠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체육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 맨 처음에는 체육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는 문화체육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 그거를 일명 우리가 문체부라고도 많이 하죠. 네. 이 문체부에서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체육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소속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문체부다. 그거에 대한 순서는 체육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해서 순서가 바뀌었다. 네, 명칭이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회 스포츠의 발달,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따른 이렇게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배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러한 스포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일제감정기 강복 이후, 네, 강복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국제 스포츠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네. 이제 4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들고 처음 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52년에는 74년, 70년 이렇게 제가 연도별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외우고 이해를 하시면 시험 푸시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한국 체육사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하고 중간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서는 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분량도 많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의 이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예전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암기도 필요하죠. 왜?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선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체육사, 한국 체육사를 조금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싶다 하실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외우기. 네.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암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국 체육사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한국 체육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